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혼자 공부하려니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좀 막막하시죠? 괜찮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요.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기출문제 유형들만 쏙쏙 뽑아서 완벽하게 정복해 볼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두면 나중에 문제가 살짝 바뀌어 나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헤쳐나갈 순서입니다. 먼저 목표부터 확실히 하고요. 제일 골치 아픈 계산 문제부터 시원하게 해결할 겁니다. 그 다음엔 꼭 외워야 할 개념들,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총정리까지 이 순서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그냥 문제랑 답만 달달 외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 이 답이 나오는지를 이해해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어낼 수 있는 원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합격으로 가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 아니겠어요? 자, 첫 번째 코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계산 문제. 근데요, 사실 이거 겁먹을 필요 전혀 없어요. 어떤 공식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공식을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만 딱 알면 생각보다 정말 간단하게 풀리거든요. 지금부터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할 수 있는 핵심 계산 문제 3가지 제가 아주 확실하게 끝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키워드를 찾아보세요. 코일, 자속, 시간,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할 유도 기전력. 이 단어들을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 그 공식! 하고 번뜩 떠오르는 게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모든 힌트는 이미 문제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맞습니다. 바로 이 유도 기전력 공식이죠. 여기서 E는 기전력, N은 코일을 몇 번 감았는지, 즉 권수고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는 뭐냐면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주어진 시간 동안 자속이 얼마나 변했나 하는 그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문제에 나온 숫자들을 이 공식에 그대로 쏙쏙 집어넣기만 하면 끝나요. 한번 보세요. n자리에는 150 넣고요. 자속 변화량 델타 파이에는 1, 시간 델타 t에는 2를 대입하는 거죠. 그럼 식이 어떻게 되죠? 150 곱하기 2분의 1. 네, 바로 정답 75V가 나옵니다. 정말 쉽죠? 이 문제는 공식만 알고 있으면 그냥 점수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계산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회로가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 전지도 여러 개, 저항도 여러 개가 나왔네요. 중요한 건 직렬 연결이라는 점. 이렇게 여러 부품이 섞여 있을 땐 당황하지 말고 전체 전압이랑 전체 저항을 각각 먼저 구해주는 게 순서입니다. 이럴 땐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전압은 전압끼리, 저항은 저항끼리. 일단 하나로 합쳐주는 거예요. 자, 1.5V짜리 전지 5개가 직렬이니까 총전압은 곱해서 7.5V가 되고요. 저항은요. 전지 안에 있는 내부 저항 0.5ohm짜리 5개랑 바깥에 있는 부하 저항 2.5ohm을 싹 다 더해주는 겁니다. 그럼 총 5ohm이 되죠. 자,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ohm의 법칙. I는 R분의 V에 그대로 넣으면 7.5 나누기 5, 정답은 1.5A. 깔끔하게 떨어지죠? 세 번째 계산 문제입니다. 콘덴서, 다른 말로 축전기라고 하죠? 여기에 저장된 에너지가 얼마냐? 이걸 묻고 있네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문제에 뜬금없이 200ohm 저항이 나와 있죠? 이거 사실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려는 일종의 함정 카드입니다. 에너지 계산할 때는 전혀 필요 없는 값이거든요. 자, 바로 이 공식 하나면 끝납니다. 축전기의 에너지 공식. W는 2분의 1CV 제곱. 어때요? 이 공식? 어디에도 저항을 나타내는 R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200ohm 저항은 우리를 속이기 위한 연막이었던 거죠. 이런 문제 풀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건 바로 단위 변환이에요. 1 마이크로페럿은 10의 마이너스 6제곱 페럿이고요. 30kV는 30 곱하기 10의 3제곱 볼트죠. 이 값들을 공식에 넣고 차분하게 계산기만 잘 두드리면 정답은 450줄 하고 나옵니다. 지수 계산에서 실수만 안 하면 이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 문제라는 큰 산을 하나 넘었습니다. 이제부터는요, 복잡한 계산은 필요 없어요. 대신 핵심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또는 특정 규정을 잘 외우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의 특징이 뭐냐면 알면 1초 컷인데 모르면 계속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자고요.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발전기 2대가 나란히 힘을 합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미세하게 타이밍이 어긋나는 거예요.
이걸 위상차가 생겼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스템이 그대로 고장 나버릴까요? 아니면 뭔가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동기화력이라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동기화력이라는 게 뭐냐면 마치 자석처럼 어긋난 타이밍을 다시 제자리로 착 하고 잡아당겨서 맞춰주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스스로 안정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일종의 자정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동기화력이라는 키워드, 이건 그냥 통째로 외워두세요. 다음 문제는요. 이거 뭐 이해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 순수 암기 문제입니다.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딱 정해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9m짜리 전봇대를 세울 때 땅에 최소한 얼만큼 묻어야 안전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건 규칙만 알면 그냥 바로 답이 보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규칙은 딱 하나입니다. 16m 이하 길이의 전봇대는 전체 길이의 6분의 1 이상을 땅에 묻는다. 자, 그럼 문제에 나온 9m에 6분의 1을 곱하면 네, 1.5m죠. 망설일 필요도 없이 바로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개념 문제입니다. 직류기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3인방이 아닌 것은 누구냐? 이걸 묻고 있네요. 보기 중에서 동료가 아닌 녀석을 하나 골라내면 되는 거죠.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직류기의 3대 핵심 요소는 바로 전기를 만드는 전기자, 자기장을 만드는 계자, 그리고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는 정류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삼총사예요. 그럼 공극은 뭘까요? 이건 그냥 부품과 부품 사이의 빈틈을 의미하는 단어일 뿐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는 없죠. 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내용들을 한눈에 싹 정리하면서 머릿속에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본입니다. 이른바 치트키라고 할 수 있죠. 왼쪽에는 오늘 우리가 정복했던 세 가지 핵심 계산 공식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반드시 외워야 할 세 가지 핵심 개념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 하나만 딱 캡처해 두셨다가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에 한번 쓱 보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공식과 개념을 하나씩 짝지어서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두세요. 자, 오늘 함께 풀어본 이 6가지 유형의 문제들, 이제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시험장에서 비슷한 문제를 딱 마주쳤을 때 과연 망설임 없이 1초 만에 풀어낼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그 질문에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꾸준히 반복하는 것. 그게 바로 합격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